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그때나 지금이나 유창영입니다. 오늘은 아마 집안 가정사, 남의 집안 가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에 우리가 얘기를 할 주인공이 누구냐? 홍서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조선시대에 인조 때 영의정까지 지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. 인품도 좋고 학문도 높고. 근데 어릴 때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. 아버지를 잃어서 어머니가 공부를 가르쳤습니다. 뭐 그렇게 잘 사는 집은 못 돼가지고 그 어머니가 소위 말해서 그 어우야담을 쓴 유몽인의 누나입니다. 유씨인데 어머니 유씨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. 근데 얼마나 어머니가 무섭던지,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말을 안 듣나 하면 그대로 거덕 해가지고 그냥 회초리를 쳤습니다. 저 피가 출출 날 때까지 쳤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우리 집안의 흥망이 바로 이 회초리에 달려있다. 응? 이 회초리는 말이야, 네 피도 섞여 있지만은 이 애미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. 응?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고 그 회초리를 싸가지고 나중에 두고 보라. 나중에 네가 봐서 그 회초리를 보면 엄마의 그 피눈물을 아마 알 수 있을 거다. 막 이렇게 됐습니다.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들은 나중에 과거를 보고 뭐 하여튼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또 사람들의 많은 인망도 뭐 신망도 받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그 아들한테 이제 그렇게 이제 독하게 하는 엄마였는데, 그럼 또 저 남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남편하고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? 요거는 조금 야사에도 뭐 나오고 아마 저는 거의 있었을 법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학식도 높고 식견이 있지만은 좀 성격이 좀 대단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그게 그래 뭐 이제 몇 살 안 된 애를 그냥 그렇게 피카나도록 때리고 그랬죠. 뭐 그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한 번은 그 홍수봉의 아버지, 그러니까 이 유씨의 남편이 이름이 홍천민이라고 합니다. 이름이 좀 이상하죠? 양반이에요. 천민 아닙니다. 자,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하고 친구가 놀러를 왔습니다. 그 친구하고 이제 와서 술자리에 같이 있다가 한 푸념을 했어요. 친구한테. 나 정말 우리 집사람 말이지, 아주 성질이 아주 정말 세서 정말 미치겠다. 정말 못 살겠다.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좀 쫓아내버리지. 여자가 뭘 집에서 뭐 그렇게 해. 쫓아내버리지 않게. 근데 홍천민이가 그런데 말이야, 지금 임신 중이거든. 어떡하나.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, 아이고,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가 애 낳아봤자 애가 뻔하지. 좀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악담을 한 거죠, 그죠? 근데 마침 아마 그 친구가 아마 부인 유씨한테 좀 찍혀 있는 모양입니다. 바깥에서 듣고 있었어요. 그대로 그 소리를 듣고마자 바로 그 옆에 하인한테 가서 몽둥이에 변을 묻혀오라고 지금 겁니다. 그래가지고 유씨는 바로 그 막대기를 뚫고 넣어가지고 그 친구의 뺨을 쳤다고 합니다. 자, 어떻게 됐겠습니까? 홍천민의 참 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냥 친구 보는 앞에서 그냥 얼굴에 좀 무슨 칠을 한 겁니다. 정말 얼마나 참 부끄러웠을까요?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. 바로 그때 배고 있던, 임신하고 있던 그 애가 바로 홍서봉입니다.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엄마한테 잘하고 인품 좋고 바로 영의정입니다. 물론 여기서 옛날에는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느냐 한 이것이 여자들의 큰 어떤 업적이 됩니다, 사실은요. 그래서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는 더 했죠.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. 우리는 평소 생각에 조선일,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여자들의 대우 문제가 일어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종이라고 그러죠. 삼종지도라 그렇죠, 여성들이. 그게 뭐냐?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, 결혼해서는 무조건 남편을 따르고,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자식을 따르라 그랬습니다. 새 남자를 따르라는 게 삼종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홍서봉의 어머니는 많이 어긋나죠? 그렇지만 말입니다. 그때도 사람이 사는 때입니다. 아마 이 삼종지도, 뭐 칠거지약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지만 여자도 사람 아닙니까? 사실은 여자도 조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나름대로 주각과 소신이 있는 거예요.
그리고 또 어디 기록에 보면은 막 그래도 굿이 자기 목소리 내고,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하면 남편을 좀 괴롭히고 좀 들볶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. 얘는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오희문이라는 사람이 쇠미록 임진왜란의 그 몇 년간의 임진왜란 기록을 쓴 사람입니다.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. 그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1596년 10월 4일 아침에 집사람이 내가 집안일 좀 안 도운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컷 싸웠다. 막 말다툼을 심하게 했다. 그럼 끝에 어떻게 쓰신지 아십니까? 참 한탄스럽다. 이 남자 꼴이 이게 뭔가 한탄스럽다. 이런 걸 남기고 있습니다. 또 그 다음 주 또 이 기록에 이래 보면은 아침에 이거 싸우고 나서 말을 안 했답니다. 이틀. 그러다가 이틀이 지나가지고 또 서로 말을 서로 또 안 한다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루 종일 싸웠답니다. 아주 굉장히 많이 싸우고. 그러니 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물론 조금 다른 건 있겠죠.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.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영조 때 우리 이익이라는 성호사를 쓴 이익일의 성호사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여자 권리가 너무 세서 집안의 법도가 잘 안 선다. 사나운 부인을 둔 집안이 또 여럿이 있다. 남자가 권세를 쥐고 있는 집안은 열에 한둘밖에 안 된 듯하다. 근데 좀 이상해요. 근데 이해는 갑니다. 왜냐면 이 양반 남인이어서 참 불우했거든요. 불우하다 보니까 벼슬자리도 못하고 이렇게 그랬으니까 옆에 친구들도 조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돈 잘 안 벌어도 주면 집이 힘들죠. 싸움도 날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 결론이 그겁니다. 나는 지금도 성질이 사납고 못된 아내를 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. 무슨 이익은 아내에게 억눌려서 길을 못 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. 그렇지만은 이게 중요합니다. 그렇게 길을 못 펴고 살지만은 결국 그런 사람들이 끝내는 집안을 보존하더라. 집을 조용히 보존하더라는 겁니까? 옛날에 가문, 집안에는 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? 여기 보존하더라. 그런데 성품이, 남자 성품이 괄괄하고 같이 가장 싸우고 찢고 볶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런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냥 고민하고 괴롭고 그래도 애들 결혼도 잘 못 시키고 그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가장 아픈 게 뭡니까? 나가가지고 저 인간 집안도 하나 제대로 변변히 못 다스리는 인간 이런 아주 치욕까지 당했다 이 말입니다.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 이겁니다. 이익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길을 펴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집안이 보존되더라 이겁니다. 근데 같이 거기서 싸운다든지 서로 그냥 집안이 시끄럽고 그러면 결국 그 집안은 너한테 손가락질만 받고 남자 자신도 그냥 집안을 그냥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쫄짱부 이런 소리 듣는다는 겁니다. 자 혹시 지금도 기 죽고 기 못 펴고 이렇게 사시는 남자분들 조금 위안이 되십니까?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마지막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. 그 중국의 유명한 장군 명나라 때 장군 척개광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. 아주 대단합니다. 중국의 명나라 때 장수인데 외구 토벌 그때 명나라 때도 외구가 무척 심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북쪽의 그 몽골족들 아주 명장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조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. 임진왜란 이후에 이 사람이 쓴 기효신설이라는 책을 가지고 모든 군사 관리라든가 전술이라든가 훈련 방법 이런 게 이 사람이 다 따라했습니다. 그만큼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높은 자리에 있고 정말 명나라에서 최고의 대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공처가 했다는 겁니다. 부인에게는 꼼짝을 못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옆에서 그걸 보다 못한 옆에 그 부하 장수들이 왜 그러냐 장군님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그러시면서 왜 그러십니까? 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. 그래서 약간 화가 난 그 척개강이 알았어 지금 군사 집합시켜. 그래서 한 10,000명을 집합시켰습니다. 5명, 10,000명 딱 집합시켜 내가 사내의 위엄을 보여주겠다. 내 부인한테 오라 그래라 모셔오너라. 그래서 이제 제 부인을 모셔오라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막 삼엄하게 아주 막 군사들이 쫙 서 있습니다. 그래서 와서 근데 딱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인간이 나를 쳤는데 하는 소리가 딱 들렸답니다. 바로 여기서 그냥 그 부하 장소리인데도 아니요 갑자기 보자마자 오늘 이 훈련하는 거 한번 구경하시라고요 이랬답니다.
그만큼 그냥 이 사람은 도저히 이거 정말 장수와 그 부인에게 대한 그래 반대였다 합니다. 이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중국에서도 그렇고 공처가 철학에까지 나갑니다. 한 사람에게 굽히는 것이 만명을 지배하는 길이다. 먼저 뭐 이런 공처가 철학이 있습니다. 그 다음 언젠가 한번 소개해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결국은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결국 집에서 싸움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. 대개가 왜 안 도와주느냐, 왜 남자는 그냥 왜 빌빌 노느냐 말이지. 집안을 좀 도와라,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 문제입니다. 사실 그때 또 조선시대는 첩이라는 게 있었죠. 그래서 사실 많은 싸움이 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마지막 힌트. 바로 그 첩기가 가는 사람이 저렇게 자기 부인에게 죽어 지내면서도 평생에 첩을 3이나 둬서 자식을 5이나 가졌습니다. 어떻게 숨겼을까요? 참 세상은 아이러니입니다.